키 181, 고려대 경영학과, 훈훈한 외모에 노래까지 잘 부르는 이 남자. 왜 연애를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 아유, 김원주 아니야 이거.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준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데미안, The Percentage. 좋은 건 모두 돌아서서 값을 쳤지. 뮤비를 아직 안 보신 사모님께서는 뮤비 해석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위에 카드를 눌러 뮤비를 꼭, 노래 진짜 좋으니까 제발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마치 차가운 도시의 밤을 연상하게 하는 푸른빛의 어두운 복도, 그리고 그 복도 한가운데에는 푸른빛과 대조되는 새빨간 출구의 조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복도 위 눈을 뜬 남자는 이 뮤비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인물, 그 키 181의 고려대 경영, 훈훈한 외모에 노래까지 잘 부른다는 바로 그 오늘의 주인공 데미안 선생님입니다. 데미안이 서 있는 이 복도는 그의 내면을 상징하며 복도에 나 있는 수많은 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들을 의미하고 있죠. 갑자기 트라우마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앨범 Blue Not Blues의 주제는 제목에 담겨있는 블루처럼 슬픔과 우울함입니다. 하지만 우울하지만 블루스처럼 느리진 않다는 앨범의 제목처럼 이런 우울한 감정을 마냥 슬프게만 풀어내진 않고 있죠. 특히 이번 곡 Love Percentage는 푸른빛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 사랑에 대한 의심과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아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또 모순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갈증을 느끼는 그 묘한 심리를 다룬 곡인 것이죠. 아무리 본인이 멋진 사람이어도 스스로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쉽사리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랑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들을 방에 비유하여 나열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문 옆에 숫자가 적혀있죠. 제가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바로 그 트라우마가 만들어진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94년부터 현재인 2021년까지 길게 이어진 자신의 트라우마 사이에서 깨어난 데미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1997년의 기억부터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잘 보면 이 주변에 곰돌이 인형이 불탄 것처럼 망가져 있는데 이는 이 기억이 단순한 기억이 아닌 트라우마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입니다. 2008년을 들여다보니 학창시절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지만 그 순간 검정 복면을 쓴 의문의 인물이 그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 이후부터는 스토리의 전개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검정 복면의 빌런과 데미안이 서로 쫓고 쫓기며 여러 트라우마의 방에 들어가게 되고 출구로 나가려는 데미안과 그것을 막으려는 빌런의 몸싸움이 일어난 후 지친 둘 사이로 한 소년이 출구의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뮤비는 끝나게 되죠. 저는 처음에 단순히 이 빌런이 악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빌런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출구로 향하는 데미안을 막아서는 과정을 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빌런과 데미안 그리고 어린 소년은 모두 데미안 본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방에서 빌런이 데미안을 묶어두고 억압하는 이 장면에선 빌런이 데미안이로 바뀌기도 그리고 소년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 셋이 모두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러브 퍼센티지 곡 설명글을 살펴보면 아무도 못 믿는다는 사람치고 아무도 못 믿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재물에 관심 없다고 떠벌리고 다니듯 믿을 만한 누군가에 대한 갈증이 클 때 오히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실망할까봐 그러겠죠? 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 너무 공감이 되면서 왜 이 뮤비의 주된 내용이 빌런과 데미안, 즉 두 자아의 사투로 이어졌는지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방이 데미안의 내면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방의 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미안 선생님이 색과 빛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이번 앨범의 제목이 Blue Not Blues이면서도 뮤비의 전체적인 톤을 푸른색으로 잡았는데 이는 사랑에 상처받고 실망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점이 이와 대조되게 강렬한 붉은 빛을 내는 조명이 있는데 바로 exit, 출구죠. 이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방어 기자의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거든요. 그저 단순히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기보다는 푸른빛과 대조되는 붉은빛의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저 문은 더 이상 사랑을 믿고 싶지 않은 차가운 마음과 대조되는 사랑의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두운 방에서 얼굴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마치 사랑을 불신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사랑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곡 소개글에서도 마지막 줄에 핑크빛 세상을 순진하다고 비웃으면서도 작은 가능성이 보이며 모든 걸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곡입니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이죠. 내게 여긴 작은 바람도 없었던 좋은 건 모두 돌아서서 값을 쳤지.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의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뮤비가 시작할 때 톤은 푸른색.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사랑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출구의 빛은 점점 더 붉게 빛나고 아예 붉은 빛이 방을 잡아먹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는 모습도 스스로조차 알기 힘든 모순된 이 감정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다시 사랑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불꽃으로 삼아 불이 꺼진 방의 길을 찾아나가려는 것으로 해석해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이 곡과 뮤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은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런과 데미안, 푸른빛과 붉은빛,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다시 사랑하고 싶은 열정,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여기에서 복면을 쓴 이 인물은 악역이라기보다는 트라우마의 방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너 이렇게 힘들었잖아. 너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니? 걱정했니? 아팠니?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마음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방어기제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말하는데, 사랑과 사람에 또다시 다치고 싶지 않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랑에 뛰어들려는 자신을 막는 이 방어기제가 형상화되어 복면을 쓴 인물로 표현이 된 것이죠.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픈 불꽃을 피워내는 데미안과 마지막 악을 쓰듯이 비를 내려 그를 멈추려는 빌런, 즉 그의 방어기제. 비가 내리면서 마음의 온도는 다시 식어가고 붉은 빛이었던 방은 다시 푸르게 차가워지지만 지쳐버린 둘 사이로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이 출구를 열고 나가면서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장면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뮤비가 좋았던 점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러브 퍼센티지라는 곡에서 화자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점에 대해 이 뮤비의 마지막 장면이 해답을 던져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데미안이 혼란스럽고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상징, 그리고 빌런이 다시 사랑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방어기제를 의미한다면, 소녀는 잊고 있었던 순수한 내면, 과거의 시간이 멈춰있는 방에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의심 없이 사랑을 믿었던 그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나가는 건 결국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어보자는 결론으로 해석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번 곡이 사랑에 실망하면서도 또 그런 사랑에 다시 구원받게 되는 과정 중 사랑에 실망하는 순간까지를 그린 거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다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과정까지 이번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설명과 문을 열고 끝난 뮤비의 흐름대로 간다면 아마 다음에 발매될 곡에는 사랑에 다시 스스로를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랑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2020년 3월에 따끈따끈하게 데뷔한 이 곡의 주인공 데미안. 저는 이 선생님을 앨범 아트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안 누릴 수가 없지 않나요? 앨범 아트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뽑아서 노래도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예전부터 되게 관심 있게 봐왔던 뮤직비디오 감독님인 아모르파티 필름의 김인태 감독님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내셨다고 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모님은 이 곡과 뮤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 곡 속의 화자인,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데미안 선생님처럼 이전의 경험에 상처받거나 실망하여 쉽사리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랑을 시작하기 어려우신 사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데이면 또 데이지 않게 몸을 사리게 되는 것처럼요. 아예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을 보면 첫 문장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불안한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 욕망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가지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가진다고 그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죠. 이때 에리 프롬은 되려 사랑이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랑은 아니겠죠. 마치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면서 마침내 프롬이 말하는 정서적 합일이 이루어진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들 모두 훗날의 성숙한 사랑,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랑을 통해 성장할 우리의 양분이 될 테니, 뮤비 속의 빌런이 나 스스로를 자꾸만 멈춰 세웠던 것처럼 진실한 사랑에 빠질 확률이 과연 몇 %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사랑으로부터 나 자신을 감추고 의심하기보다는 러브 퍼센티지의 마지막 장면이 해답을 준 것처럼 여러분도 굳게 닫았던 문을 열고 지금 사랑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저 갈게요. 안녕.